제 생각에 이 영상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과정이에요. 정신 차려보니 마이스 10년 기획을 사랑하는 대행사출 신입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있어서 조용히 방송할 거예요. 일단 제가 젊은 기획자 포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안서를 쓰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 입찰 건들을 파악하고 선택된 건에 대해서 선택된 행사에 대해서 제안서를 쓰기 전에 무엇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정말 많이 그 머나먼 바다를 헤엄치면서 일할 건들을 찾게 된 바로 나라장터입니다. 나라장터는 G2B라고 해서 우리 정부나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모든 행사나 사업이나 어떤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무슨 공사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경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 나라의 시스템에 의해서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플랫폼입니다. 네, 나라장터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G2B라고도 불리는데, 자, 나라장터에서 우리가 행사를 검색을 할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냥 이 통합 검색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컨퍼런스 쳐볼까요? 컨퍼런스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뭐 용역으로 바꿔서 쭉 있습니다. 컨퍼런스라고 검색되는 것들이 뭐 기후변화 국제 컨퍼런스도 있고요.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이거 옛날에 들어가려다 말았던 건데 북방 포럼 국제 컨퍼런스 쭉 있죠. 네,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키워드에 의해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유튜브나 그 구글 알고리즘처럼 검색어 입력 기능이 친절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포럼도 이렇게 검색해 넣어보고요. 완전 다른 게 나오죠. DMZ 포럼, 뭐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쭉 나오고, 얘도 뭐가 있을까요? 세미나라는 이름으로도 검색이 될 거예요. 그죠? 안보대화 특별 세미나, 심포지엄도 있을 거고 나오죠. 국제 심포지엄 연수. 근데 웃긴 거, 이 영어기 때문에 심포지엄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게 나오죠. 이거 다 검색을 해야 돼요. 이걸 매일 이제 필터링을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로우 데이터를, 기본적인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모두 배워야 돼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페스티벌, 뭐 공학 페스티벌, 아트 사이언스 페스티벌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입찰 마감, 공고 개찰 일정이 나오잖아요. 공고는 공고가 나온 날짜, 개찰은 거의 이제 제안서 제출 마감 일정을 얘기합니다. 실제 쓰게 될 때는 자기네 팀이나 회사 스케줄에 맞춰서 제출 일정에 맞춰서 적당한 걸 준비하게 되겠죠. 이것도 또 하나의 팁인데 적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 키워드를 거의 매일매일 이거를 아침에 팀장님들은 검색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컨퍼런스, 뭐 심포지엄, 그리고 포럼, 세미나, 그 외에도 축제, 페스티벌,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행사명으로 자주 나오는 게 무슨 주간도 있겠죠. 주간, 그리고 대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이런 포스트잇을 써서 붙여놓고 매일 그걸 보고 키워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발주를 낼 때, 행사를 올릴 때 이제 이렇게 사전 규격을 내게 돼 있어요. 그 동일한 내용은 사전 규격을 통해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은 회사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정식 공고가 나오기 전에 그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전 규격 공개라는 데서 들어가서 여기서 똑같이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나오죠? 온라인 생컨퍼런스. 생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나오네요. 이제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기후변화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랑 쭉 나오죠. 이것들은 아직 정식 공고가 나오지 않은 것들인데
사전 규격, 사전 검토 중인 거예요. 근데 똑같이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안 요청서, 과업 지시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통해서 접근을 하면 좀 더 빨리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젊은 기획자 포럼이라는 거는 지금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를 내는 게 아니죠. 지금 실제로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첨부 파일이 있어요. 이 첨부 파일에 보통 공고서, 제안 요청서, 과업 지시서 이렇게 3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거를 다운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제안 요청서의 내용이라든가 과업 지시서의 내용,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입찰 공고서, 그리고 젊은 기획자 포럼의 과업 지시서와 제안 요청서입니다. 네. 원래는 여기 이제 발주처 로고, 뭐 외교부라든가 서울특별시라든가 이런 로고가 있고 행사명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쓸 사업의 결정이 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뭘 하냐? 겁나게 읽어야죠. 이거 자료를 미친 듯이 읽는 겁니다. 이렇게 줄 쳐가면서 읽고 뭐 하고 읽고 뭐 체크하고, 나중에 이게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게 돼요. 근데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많게는 막 50, 6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백날 이거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정성적 필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정량적 필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 제안서 이외에 서류나 숫자로 평가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회사의 업력이라든가, 그리고 레퍼런스, 얼마나 비슷한 행사를 많이 했냐, 사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평가 항목에. 그리고 회사의 신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일을 했고 매출이 꾸준히 발전했으며 계속적으로 고용도 하면서 직원을 늘려가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 평가 서류에 나와요.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게 정성적 제안서 작성에 대한 정성적 필요 내용은 보통 70% 정도 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요거는 보통 30% 정도 평가에 반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성적 필요 내용, 정량적 필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바로 입찰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입찰 서류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출을 할 때, 입찰을 할 때 입찰 서류가 잘못되면 제출을 못 합니다. 몇 날 며칠 개고생을 해서 제안서 쓰고 막 출력하고 준비하고 뭐하고 막 5명 막 이렇게 3명 열심히 제안서를 써도 서류가 잘못되면 제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철저하게 챙겨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내용에선 제 유튜브 내용은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이 2가지 내용 중심으로 오늘 볼 거예요. 자, 엑셀로 넘어갈게요.